네, 보건복지부가 헬스케어 보험 상품 출시에 필요한 의료법 해석을 3월 중으로 마무리한다고 밝혔지만 올해 상반기 중에 결국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최측근 서태수 한진칼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은 주주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한 건물관리인이 건물주와의 친분을 앞세워 여성 임차인을 지속적으로 강제 추행한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위례 신도시에서 분양 2막을 알리는 모델하우스가 오픈했습니다. 서울과 맞닿아 있는 입지 덕에 주택 수요자들이 관심이 쏠립니다. 뉴스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양한나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의료법 법령해석위원회가 작년 5월에 만들어졌는데 단 한 차례 TF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헬스케어 보험 상품 출시에 필요한 의료법 개정 논의를 위한 이 TF인데 3월 중순까지만 해도 복지부는 3월 중으로 의료법 해석을 마무리한다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법령해석위원회는 상반기 중에 열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복지부 산하의 민관 합동자문기구인 법령해석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건강관리 서비스와 보험을 결합한 헬스케어 보험 판매의 합법성을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핵심은 보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애초 지난해 12월까지 의료법을 해석해 결론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소식 없이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해를 넘기고는 올 3월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3월 중에 마무리하려고 최대한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오늘이 3월 마지막 날인데 복지부는 결론 없이 또 일정만 미뤘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가 어느 정도 일감이 잡히면 법령해석위원회도 열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 좀 작업이 덜 돼가지고요. 복지부가 말하는 가이드라인은 비의료기관이 수행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 사례집. 2019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이 사례집을 상반기 내로 만들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사례집을 만들고 그 뒤 법령해석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올해 상반기 중에는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시작부터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으면 무슨 진척이 있겠냐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밥벌이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반발을 우려해 복지부가 일부러 논의를 지연시킨다는 의혹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서태수 한진칼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은 주주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목이 집중된 이유는 서태수 대표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탓입니다. 조 회장을 겨냥해 국민연금이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 안건도 부결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조양호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서태수 한진칼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참석 주주 찬성 65.46%, 반대 34.54%로 가결됐습니다. 이를 통해 그룹의 비전인 글로벌 톱 항공, 물류, 호텔 그룹으로의 도약을 반드시 실천해서 주주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에 더욱더 큰 가치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진칼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지난해 재무제표 승인안과 사회 사내이사 선임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석태수 사내이사 연임안은 2대 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나서 반대 의결권을 모았지만 3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에 나서면서 석 대표의 연임을 막지 못했습니다. 한진칼은 이사 선임 해인 안건을 일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출석 주주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됩니다. 이번 주총의 관건이었던 이사 자격 강화안 역시 부결됐습니다. 국민연금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금고 이상형이 확정된 이사는 결원으로 본다는 정관 변경 안건을 제시했지만 표 대결 결과 찬성 48.66%, 반대 49.29%로 부결됐습니다.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조양호 회장은 이사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었지만 안건이 부결되면서 조 회장은 한진칼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유리해졌습니다. 하지만 내년 주총은 조 회장이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 회장의 한진칼 사내 이사 임기가 내년 3월 끝나는 가운데 KCGI가 지금부터 세력을 늘리고 연임 반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 건물관리인이 건물주와의 친분을 앞세워 여성 임차인을 지속적으로 강제 추행한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가 건물주 비자금 관리하던 사람이야 라며 성추행을 하면 행여나 가게를 빼라고 할까 봐,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할까 봐 겁을 먹은 임차인은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 현장에 고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건물주와의 친분을 악용해 여성 임차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장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장 씨는 디자인 특수지 제조업체인 삼원특수지가 소유한 서울 광진구 소재 건물의 관리인으로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 씨를 5년간 1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고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2013년 카페 영업을 5년간 보장해주고 이후 재건축을 하게 되면 카페 독점권을 주겠다는 장 씨의 말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억 원이 넘는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당하고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영업방해에 시달렸지만 관리인 장 씨와 사이가 틀어지면 계약 연장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장 씨의 갑질을 감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와 함께 맘상모에서 활동하고 있는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장 씨는 건물 계약 당시 삼원특수지에 이사로 재직하며 건물주인 이상욱 대표의 재력과 인맥을 수시로 내세워 A 씨와 주변인을 한순간에 망하게 할 수 있다는 협박을 일삼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 광진경찰서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 이에 A 씨는 숨죽이며 고통받는 여성 임차 상인들을 위해 오늘 미투를 하려고 용기를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 씨의 변호를 맡은 함종길 변호사는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 열기가 예전 같지 않다지만 입지가 좋고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에는 여전히 주택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맞닿아 있는 입지 덕에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큰 위례신도시에서 오늘 분양 2막을 알리는 모델하우스가 오픈했습니다. 이날을 시작으로 북위례 지역에선 올해 4,700가구가량이 분양할 예정입니다. 현장을 유민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문을 연 한 모델하우스.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에 짓는 힐스테이트 북위례 분양 현장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내부를 둘러보려는 방문객들의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시세가 주변 시세보다 지금 많이 싸게 나온다고 해서 로또 분양이라는 얘기까지 있어서요. 그래서 관심 있어서 오늘 보러 왔어요. 2달여 만에 재개된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 올해 초 GS건설이 공급한 위례포레자이는 평균 130대 1의 높은 1순위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공공택지다 보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습니다.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가 함께 몰린 겁니다. 이 단지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833만 원. 전용 면적 102제곱미터의 경우 분양가가 7억 원대 초반인데 비슷한 규모의 주변 아파트 시세가 12억 원가량에 형성된 것을 고려하면 수억 원 저렴합니다. 다만 전매 제한 기간이 8년이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힐스테이트 북위례를 포함해 올해 위례신도시에선 약 4,700가구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우미건설은 다음 달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를 분양합니다. 계룡건설도 비슷한 시기에
위례신도시 계룡 리슈비를 내놓습니다. 다만 같은 위례신도시라도 하남권, 송파권 지역별로 분양가 및 청약 조건이 달라 이에 맞는 청약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봤듯이 입지가 좋고 미래 가치가 큰 곳엔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큰 반면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입주자를 찾지 못해 미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수도권이지만 온도 차이가 큰 건데요. 어디서 얼마나 미분양이 낮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정창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달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 분양한 단지는 총 6곳. 오늘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에서 이들 단지 청약 현황을 확인해보니 총 2,634가구 모집에 553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습니다. 80%가량이 집주인을 찾지 못한 겁니다. 업계에선 부동산 시장 안정세에 더해 미래 가치가 높은 곳 위주로 청약 통장을 쓰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조금 하향 안정화되다 보니까 청약 통장들을 많이 쓰지 않는 것들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단지라든지 미래 가치가 높은 곳으로만 청약 통장에 몰리고 그 밖의 지역들은 아무래도 청약 통장의 어떤 사용률이 좀 다소 떨어지다 보니까 미달 사태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실제 경기도 평택 뉴비전 엘크루 단지는 1,391가구를 모집했지만 단 70명이 청약하는 데 그쳤습니다. 청약 경쟁률 0.05대 1, 무려 95%가량이 미달난 겁니다. 인천에선 불로 대광 로제비앙 단지가 분양했는데 555가구 모집에 35명만 청약했습니다. 모집 가구의 94%가 입주자를 찾지 못한 겁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경기도 시흥, 용인, 의정부 등 이달 분양한 경기 인천 지역에서 모두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약 통장 사용이 기회진 만큼 당첨되더라도 동층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지난 26일부터 중국에서는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보아오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중국 랴오웨이 공업신식화 부장이 양국의 미래 자동차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소차와 전기차 등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보아오 포럼에서 들려온 소식이 국내 수소차, 전기차 업체들을 들뜨게 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랴오웨이 공업신식화 부장이 만나 신에너지 차량 협력을 논의했기 때문입니다. 성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한중 산업장관 회담에서 수소차와 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 분야에서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성 장관은 한국 기업의 배터리를 탑재한 중국 내 차량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된 사례가 아직 없다면서 우리 측의 아쉬움도 전달했습니다. 오는 2021년 중국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는 만큼 이후 펼쳐질 경쟁에 대한 공정성을 요구한 겁니다. 수소 공급망 구축 논의도 관련 업계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회담에서 두 장관은 양국 대기 환경 개선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수소차, 전기차 협력 논의는 물론 친환경적인 국제 수소 공급망 구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아오 포럼에서 들려온 낭보, 이에 관련주들은 기대감을 반영한 듯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소차 관련주인 동아화성, DK락은 각각 9.83%, 2.93% 상승했고 전기차 관련주인 MS오토텍, S&T모티브, 한국단자 등 역시 각각 10.80%, 0.65%, 1.15% 상승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2019년 서울 모터쇼가 오늘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서울 모터쇼의 화두는 SUV와 친환경차입니다. 이번 모터쇼는 지속 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을 주제로 7개 테마관에 차량 270여 대가 전시됐습니다. 현대차는 신형 8세대 소나타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차량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발전 시스템 솔라루프가 설치됐는데 태양광 패널이 직접 설치된 건 국내 양산차 중 첫 사례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올해 처음 참가해 모델 3를 선보였습니다.
기아차는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는 대형 SUV 모하비를 선보였습니다. 한국GM 역시 올 2분기에 출시할 대형 SUV 트래버스를, 르노 삼성은 XM3 인스파이어를 공개했습니다. 4월 7일까지 열흘 동안 열리는 이번 모터쇼에는 전시장 연결 통로로 완전 자율주행 셔틀을 타볼 수 있으며 전기차를 직접 운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조입니다. 3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녁부터는 점차 흐려지면서 내일은 전국에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도와 충북, 경북 북부 지역에는 10에서 3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경기, 충남, 전북과 경북 지역은 5에서 10mm,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5mm 미만의 적은 양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강원 산간에는 일요일까지 3에서 10cm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요. 충북과 호남, 경상 지역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남부지방에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가 그치겠고요. 중부지방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내일은 우산을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요즘 포근한 날씨가 계속됐는데요. 내일은 늦은 오후부터는 날이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5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보다는 낮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었는데요. 밤 사이에 대기가 정체하면서 내일 오전까지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 지역으로는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는 전국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바레만 부근에서 다가오는 또 다른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낮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9도로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은 저녁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강릉과 울진 6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가 오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내일은 전해상에 비 소식이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내일은 출항을 되도록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는 강원도와 충북, 경북 북부 지방에 비 또는 눈 소식이 있고요.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도까지 떨어지며 다시 아침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